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네. 지금 완전히 마음 편한 상태로 이거를 딱 여시겠네요. 딱 누워가지고. 이제 즐거운 주말이 시작되는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일요일에는 그 네. U20 그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면서 네, 새벽에 있을 결승전 다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토요일 같아요. 밤에 보는 거예요? 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합니다. 어미 그렇구나. 갑자기 축구 중계. 갑자기 또 김어준 같은. 내가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떨려, 설레요. 아 진짜 결승이라니. 저는 말도 참고로 안 돼. 스포츠를 거의 안 보거든요. 저는 아주 그걸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 공장을 듣다가도 그런 얘기하면 획 꺼버리고 다시 유튜브로 가서 시사 이런 거를 막 보다가 다시 이제 끝났나 하고 다시 와서 또 듣고 저는 잘 안 봐요. 잘 안 들어. 오늘은 또 골프 선수를 데려다가 또 얘기를 하길래 맞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휙 꺼버리고 딴 데 가서 저는 요즘 유튜브로 이제 제가 요즘 오늘 이 주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이 문제에 되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내가 너무 편향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는 노동자의 입장에 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울산 지역의 그 시민들과 노동자의 마음에 거의 99% 감정이입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도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큰 틀로 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정보를 엄청나게 열심히 유튜브나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일 때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찾아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머리가 좀 정리가 되긴 하는데 이게 우리 정부 꼭 이 현대 일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대단한 특혜를 현대 총수에게 주고 있는 정부 그리고 산업은행 이 그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서 자꾸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경향신문인가 어디 사설에서 정부가 이 사태에 손을 놓고 뒤로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의 입장은 알겠어요. 산업은행은 빨리 팔아야 돼 대우조선. 그래서 그냥 팔자 하는 그러면 그럼 국민연금은 뭐냐? 국민연금이 이 분할 뭐 지주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동의해줬기 네.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지는 애초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작정했으면은 벌써 막았을 일인데 정부가 사실상 이제 동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뒤로 좀 빠져서 정부라는 것은 나오지 않고 산업은행 사실 공기업이니까 지금 산업은행이 팔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크고 국민연금은 거기에 이제 좀 도와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수적인 언론에서 하는 저를 가르치는 최고의 말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 지금 조선산업이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지금 노동자 몇 명 때문에 지금 이런 그런 트집을 잡으면 돼안돼 이런 식의 저한테 주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들을 때마다 듣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합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저도 아직 머리가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도 거듭 말씀드리는 건 이건데요. 현대중공업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합쳐서 뭔가 뭐 거대한 세계 1위에 지금도 1위지만 세계 1, 2위예요. 세계 1위가 현대중공업이고 세계 2위가 대우조선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막강 1위. 그러니까 3위하고 격차가 3배 정도 차이 내는 그런 대단한 그 1, 2위가 합쳐져서 공룡이 만들어지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게 다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서
전원이 다 합의를 해줘야 이게 이루어진대요. 안 그러면은 수주를 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왜냐하면 독과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허가 받을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중공업이 무리하게 아직 인수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노동자만 제대로 제가 지금 고민은 제 되게 여러 가지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이해도가 낮은 아주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안을 언론이 제대로 안 가르쳐준 상태에서 노동자만 비판하게 됐을 경우에 노동자가 이 복잡한 사안 속에서 얼마나 나쁜 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발 좀 많이 여러 번 알려주고 토론해라. 노동자만 자꾸 악마화시키지 말고 토론을 해라. 그럼 노동자가 원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노동자의 입장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중에 일부. 아, 노동자가 저렇게 하는 게 일리가 있네. 최소한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억울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국민 전체가 울산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울산 노동자들을 정말 만약에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된다면은 정말 하면 안 되라고 현대한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지금 현대 주장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 구조조정 안 할게.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게. 나는 고용도 승계할 것이며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할 테니 제발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건데 이거를 못 믿는 거잖아요. 노동자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 전 국민이 같이 감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이 보도가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도는 보도량도 너무 작고요. 제가 되게 울산 MBC 울산 KBS 막 난리 나게 정말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데 중앙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 너희는 왜 민원연은 노동자 편만 들어 이렇게 지적할까 봐 제가 미리 자기 검열을 하면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노동자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보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또 합니다. 저희가 이미 이 편을 이번 현대중공업 얘기가 3번째 이야기예요. 대우조선 매각 시위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종편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 얘기했고 오늘은 방송 보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만 좀 신경 꺼. 민원연 방송 모니터. 차라리 관심을 꺼줘. 제발 신경 꺼. 끄죠. 자, 저는 너무 보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도가 이렇게 없는데 그 와중에 누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차라리 관심을 꺼달라는 거예요. 네. 뭐 뻔히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자, 먼저 제가 사안을 좀 미리 좀 추가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5월 31일 즈음에 종편 모니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아주 가관도 아니었다 이날 행동이 그중에서 제일 웃긴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31일에 10시에 한마음회관에서 원래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점거를 했죠. 이건 불법 점거였고 이 점거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노조의 불법 점거라기보다는요. 정말 많은 울산 시민들과 노동자의 가족들이 여기에서 계속 그 촛불문화제 같은 걸 하면서 거의 뭐 파티 수준으로 이 한마음 그 회관 인근을 그냥 완전히 둘러싸고 엄청나게 열심히 이 어떤 반대의 뜻을 전한 거예요. 주총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 날들이 쭉 되다가 31일 그 전에 그러니까 30일 날 밤부터는 거의 밤샘을 했어요. 여기서 다들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주총회 장소를 그렇게 점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휙 딴 데서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주주총회를 여는 거는 반드시 2주 전에 장소와 일시를 공개해야 되고 고지해야 되고 그게 이제 틀어지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를 불법 점거를 감행하면서까지 장소를 막았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야 원래 장소를. 그런데 장소를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 그 변경 고지를 10시 반에 했고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10시 반에 했는데요.
그 고지가 내용이 뭐냐면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한답니다라고 고지가 됐어요. 근데 30분에 40분 만에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걸 울산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상 빨리 모여서 막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가도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거리였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뒤늦게 알려준 거지. 한 10시부터 알려줬으면 갔을 거 아니야. 응, 근데 10시 반에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어느 무슨 호텔 앞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으니 거기 가실 분들은 여기 타세요라고도 고지가 됐대요. 왜냐하면 이것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주총 장소 변경 시 의무적으로 차량을 제공해야 한대요. 그래서 차량을 3대인가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타라고 해서 막 달려가서 그 차를 탔는데 차가 출발을 안 했대. 그래서 차 왜 출발 안 해?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랬더니 출발하라는 연락이 안 온다라고 운전사가 뻗팅겼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김종훈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고발에 따르면 차량에 탑승한 주주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차량 제공이 의무이므로 탑승은 시키지만 이동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이렇게 내비로 쳐봤거든요. 네. 48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버스로 48분?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을 제공하면 만약에 한 3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쳐봐. 차로는 36분, 택시비 뭐 2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꽤 먼 곳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동하기에는 네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맞아. 간 거야 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주라고 이제 좀 이렇게 메인들이 막 오토바이를 타고 드드드드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경찰 병력과 사측의 용역이 막아가지고 주주총회장에 나도 주주야 나도 들어갈래 해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이게 다 불법적 행위여서 이 주주총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주주총회라는 것이 제가 다른 또 보도에서 이런 것을 토론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소를 변경을 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 주주총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 뭐 국민은행의 사례나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싸우면 다퉈볼 만하다. 이길 것 같다. 노조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공지도 늦게 했고 이동할 수 없었고 차량은 제공했지만 차량이 출발 안 하고 막 버버버버 가긴 다 갔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간 거지. 그리고 이 주주총회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시작하자마자 딱 15분 만에 끝났는데요. 이 안건을 상정하고 이 안건이 의결되는데 10분이 안 걸렸어요. 10분 내에 그냥 해결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도착하기 전에 끝났겠는데요? 그렇죠. 거의? 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헐.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소화기 막 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은 사람들은 딱 보면 그게 당연히 노조가 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전부 용역이 한 거라는 거죠. 용역들이 한 행태여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물적 분할 이것이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노조는 이제 파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이후에 추가되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현대중공업을 쳐봤어요. 현대중공업이라는 그 검색어를 넣어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봤더니 현대중공업은 이미 다 끝났어요. 상황이.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있고요.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한국조선해양 밑에 현대중공업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작은 새로 생긴 현대중공업이 있고 대우미포조선 그다음에 대우 뭐 삼호중공업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네는 6월 3일자로 분사가 완료되었어요. 이 뭐 법적 효력 이런 건 우리가 한 소리고요. 이미 자기들은 다 분사시켰어요. 그 이제 서울에 가면 돼. 한국조선해양의 건물은 여기 그 현대 건물 있잖아요. 제동인가? 제동에 있는 현대본사 거기로 온대요. 그래서 상황은 거의 종료된 거의 사실상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웃기는 거는 이렇게 한국조선해양이 이렇게 관리회사로 해서 서울에 오잖아요. 그렇게 서울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 연구 R&D 팀이
울산에 있으면은 그 똑똑한 사람이 안 온다. 그래서 서울에 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로 본사가 옮겨야지만 여기가 현대중공업이 발전할 수 있대요. 그럼 그동안에 울산에 있으면서는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지 잘 될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말도 그런 안 주장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막 토론회에서 싸우고 있어. 방송에서 보면요. 그 논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세계 우수한 인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울산에 안 간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 조선 그 산업이 발전하려면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자기들끼리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분사는 완료되었고 현대중공업은 지금 있는 현대중공업은 생산 부분만 맡은 신설된 그 하야말로 하청공장 현대중공업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 회사 그러니까 중간 지주 회사가 여러 가지의 그런 중공업들을 자기 밑에 두고 있는 그런 관리 회사가 됐고요. 한국조선해양 그 위에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어요. 그 지주 회사 그 정말 주인이야. 그 지주 회사의 30%에 넘는 주식을 정몽준과 그의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 지주 회사. 골치 아픈 거 하나도 안 해. 그런 거는 중간관리회사가 다 하고 이 지주회사는 그냥 이 배당만 받아가는 거지. 이 수많은 그 중공업들이 해서 돈을 쫙쫙 위로 올려보내드리면 여기 마이너스는 밑에서 나고 수익은 다 위로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노조가 제일 걱정하는 회사가 잘 안 될 때 지금은 그나마 되는 건데 회사가 잘 안 될 때 이미 수익은 다 위로 올라가 있고 마이너스는 우리가 낸 것처럼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안 자를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현대 일가에게 책임이 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걔네는 저 위에 있는 지주회사의 그 사람일 뿐이야. 경영은 다 니네가 있잖아. 니네 거기 중간 사장들 걔네들이 있잖아. 이러면서 싹 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이제부터 이 5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5월 23일부터 5월 31일 그 주주총회가 열린 날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3일까지 도대체 언론이 방송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싹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안 물어봐도 선희 씨가 막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보도량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5월 22일부터 네. 6월 3일까지 봤는데요. 네. 그 이유는 22일이 그 서울에서 네.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노조들이 올라와서 집회했던 것 때문에 22일로 잡았는데 당일날은 보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6월 3일까지 잡은 거는 6월 3일에 그 현대중공업에서 거제 조선소가 있잖아요. 대우 조선해양에. 네네. 거기를 이제 실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보도를 한 것 때문에 네. 6월 3일로 끊었어요. 네. 근데 6월 3일 이후에 더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기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딱히 또 보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한 10여일 되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보도를 했던 건 관심을 좀 꺼줬으면 좋겠는 TV조선에서 제일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총 보도량이 8개 방송사에서 56.5건이었는데요. TV조선이 이 중에 한 34%를 차지한 19건을 보도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매일 매일 했어요. 네, 거의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채널A가 7.5건, 이분들도 좀 관심을 꺼줬으면 좋겠지만 네. 따라가야지 또. SBS가 7건 했으면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가장 적게 한 곳이 JTBC, MBN이 4건을 했으니까 한 5배 정도 TV조선이 더 많이 보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많이 했네요. 그러고.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정도에서 좀 좋은 리포트가 몇 개 있었으면 아마 TV조선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 현대중공업 사태를 이해하기가 참 쉬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22일에 그 노조가 서울에 올라왔던 집회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긴 한데요. 22일 당일에는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다가 이날 뭔가 폭력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냉큼 TV조선에서 23일 다음 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경찰이 노조의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으로 한 세 꼭지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왜 노조 폭력을 안 막냐. 그 현장 경찰의 물리력 대응 기준이 그때 나왔었어요. 대림동 여경 그 사건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기준을 왜 적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TV조선에서 다뤘었거든요. 그 전후로는 다른 방송사에선 다루지 않았는데 TV조선에서만 그렇게 다뤘고요. 27일,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를 했어요. 기습 점거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울산지법에서 현대중공업이 우리 주총 이거 방해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해줘라고 신청을 했더니 울산지법에서 27일에 그래 현대중공업 말이 맞아. 이거 주총 열리면 노조가 가서 방해해선 안 돼. 방해 만약에 하면 한 건당 5,000원의 벌금을 물릴 거야 라고 발표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작용 비슷하게 한마음회관을 점거를 했던 거죠. 또 점거를 한 상황을 이제 보도가 또 됐는데 우리가 기억 남는 건 그런 거예요. 유리창 깨지는 화면. 막 와장창 깨지는 화면이랑 뭐 쇠파이프를 들고 다닌다거나 뭐 다들 이렇게 뭐 헬멧을 쓰고 다닌다거나 그런 화면이 이제 저희가 인상에 깊은데 그 이유가 네, 또 TV조선의 보도에서 한 4개 정도를 이때 다루면서 그 폭력성만 굉장히 부각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유리창 깨지는 화면을 통해서 사측 직원이 뭐 실명 위기까지 갔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소식은 27일 당일인 SBS, JTBC, TV조선, 다음 날인 28일에는 KBS, MBC, TV조선, 채널A가 다 보도를 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뭐 유리창문이 깨졌다, 사측이 실명 위기다, 뭐 이런 것들을. TV조선의 리포트를 보면 윤우리 앵커가 사측 직원 한 명은 안면에 유리 파편을 맞아서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고 전하면서 해당 리포트가 한 1분 50초짜리인데 40초가량이 현대중공업 사측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에.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화면이고 그러면 그 뭐 실명 위기다 뭐 이런 게 사실이었냐.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TV조선 리포트에서는 뭐 경비요원 한 명은 깨진 유리 파편을 눈에 맞았습니다. 한 분이 좀 눈 쪽을 좀 많이 다치셔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게 사측의 일방적으로 발표였던 거예요. 뭐 카톡방에서 이거 우리 다쳤다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걸 다 같이 받아 쓴 거예요. 카톡방으로?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누가 다쳤다는 보도가 있으면 경찰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체크를 해볼 법 하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네네. 그런데 크로스 체크하지 않고 사측에서 발표한 것만 그대로 실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병원과 경찰 관계자는 3명이 병원으로 그 당시에 옮겨졌고 실명 위기처럼 심각한 경우가 없었다. 모두 당일 병원에 와서 당일에 바로 나갔다. 라고 밝혔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이날 충돌 과정에서 사측 경비대가 노조원을 폭행했다는 조합원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TV조선이나 다른 여타 보도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 직원 혹은 사측 용역들이 노조원을 폭행한 거는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뭐 실명 위기는 있는 것처럼 해버리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데 그 있는 것처럼 보도해버리고 그 기자는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 왜곡을 하는 거죠. 아니 취재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렇지.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아니 기자는 그거 하는 게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사측에서 우리가 실명 위기가 있다고 해 이렇게 한 걸 이제 바로 다 받아 쓴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TV조선 보도를 중심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이 다 똑같았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네. 어쨌든 TV조선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일에는 그러면 이제 점거를 한 지 이틀째가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퇴거하지 않았겠죠. 그 27일에 그렇게까지 힘들여서 점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TV조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틀째 주총장 불법 점거. 퇴거 요청 묵살이라고 하면서 또 그때도 경찰이 왜 공권력 투입을 망설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난 이거 할 때마다 TV조선이 그때 경찰 조사 막은 거 생각나.
그렇게 해놓고 또 네, 경찰한테 왜 이거 일 열심히 안 하느냐 이렇게 네. 하는데 만약에 당일에 무슨 당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면 경찰이 투입될 수도 있었겠죠. 수도. 그런데 그날 딱히 뭐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노조가 뭔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TV조선이 왜 경찰이 안 들어가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TV조선 리포트를 보면 웃긴 게 경찰이 인터뷰한 것도 담았어요. 그때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뭘 해야 되고가 아니라 접수를 해서 뭔가 우리가 들어갈지 말지 검토를 하는 거다. 균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TV조선이 그 뒤에 리포트에서 계속 왜 경찰은 물리적으로 이걸 막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TV조선이 경찰이 이거 노조를 빨리빨리 안 빼내니까 주변에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피해가 있었던 사실인 마냥 보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28일자 그 두 번째 기사였는데 불법 점거에 장사 못하고 학교는 휴업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마음회관이라는 그 건물을 보면은 네. 그 강당을 노조가 점거를 한 거였고요. 그 안에는 식당도 들어있고 외국인 학교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노조나 그 주변에 이렇게 점거를 해놨으면은 그 건물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조가 점거한 건물에 입주한 식당 등 업체 10곳은 이틀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있던 외국인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금요일까지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보면은 지금 이게 28일 나온 보도고 27일에 불법 점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이틀째로 가면 27일, 28일 장사를 못했다는 건데 사실상 27일은 한마음회관이 전체 휴관. 아, 그래요? 얘는 너무 코미디야 모든 게. 그러니까 휴관하는 날인데 이틀째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거. 충격적인. 였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나뉘어져 있는데 고학년은 29일부터 31일까지 수학여행을 가기로 미리 결정이 되어 있었고 또 저학년의 경우에는 30일에 체험활동을 하고 31일에는 힘드니까 이제 휴교를 하자라고 미리 예고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보도를 한 게 약간 왜곡이 있었던 거죠. 불편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휴가 나는 날인데 우리 원래 수학여행 가고 원래 휴교를 한 거였는데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TV조선은 그런 건 다 얘기하지 않고 노조 때문에 취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재를. 아니 좀 능력이 좀. 네 능력에 약간 참. 의문이 드는데 알고도 했을 수도 있죠. 네. 알고 했으면 이건 진짜 기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TV조선이 바로 다음으로 또 무슨 세계 차 업계 생존 경쟁 국내는 제자리라는 보도를 냈는데 현대중공업 얘기를 다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28일 마지막 리포트에서 세계 자동차 업계를 얘기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가 여러 군데서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잘 하더라. 그런데 걔는 잘하는데 왜 우리는 합병 이렇게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업계 얘기긴 한데 이런 맥락을 계속 보도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노사 갈등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합병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합병했잖아. 기아 현대. 현기차. 현기차. 네. 그렇게 이제 쭉 보도를 하다가 29일에는 네. 갑자기 이제 현대중공업 보도가 TV조선이 톱 보도로 띄워요. 근데 이날 다른 매체들은 김학의 사건 과거 사위 최종 결론 났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효상 의원이 외교 그 유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다 톱 보도였는데 그렇지. TV조선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국의 노동단체들이 울산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물적 분할을 통해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중인 울산 한마음회관에 경찰이 투입되면 즉각 동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고 현대차 노조도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7일 날 점거하고 31일 날 주주총회가 열릴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29일에 갑자기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톱보도로 쭈루룩 낸 거예요. 세상에. 하여간 손님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아는 애들이래. 네, 이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도 이게 갑자기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지만 이날 우리가 노동자 대투쟁 같은 걸 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노조 측에서. 그런데 TV조선은 그런 건 안 밝히고 예고된 노동자 대투쟁이었다고는 안 밝히고 아 이거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다른 곳과 달리 톱보도를 그런 식으로 낸 거죠. 신기하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망의 주주총회가 열린 31일 날 TV조선이 4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와, 신났구만. 네,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주총장을 바꿔서 10분 만에 이렇게 승인이 됐다. 그런데 노조는 반대했다. 그런데 노조가 점거했던 한마음회관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 이런 유로 보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현대중공업이 주총장을 바꿔서 10분 만에 승인했다. 이 기사는 뭐 이런 식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주주총회는 노조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10분 만에 속전속결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사측 입장에서만 전달한 거죠. 근데 진짜로 얘기를 딱 시작하고 땅땅땅 한 거는 3분 만에 끝났거든요. 10분 만에 10분 전체 동안에.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아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두 번째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그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노조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지나가는 장면에다가 오토바이 무리가 도로를 달립니다. 자동차 사이로 끼어들고 신호도 무시합니다. 갑자기 바뀐 주주총회 장소로 가는 노조원들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보도를 합니다. 도로 위에 무법자처럼 막 그런 걸 보도한 다음에 뭐 그 뒤에도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도 체육관 유리문을 깨고 주주총회장에 들어가려고 했다. 울산대 체육관 벽을 부쉈다. 바닥에 소화기 분말이 이렇게 뿌려져 있었다라고 하면서 노조의 폭력성을 굉장히 부각하는 보도를 했죠. 근데 알고 보면은 뭐 용역이 했다라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뒤에 막 비아냥거리듯이 하지만 주주총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마음회관에 있던 노조가 21km 떨어진 울산대까지 이동하는데 40분 넘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막 도로 위에 무법자처럼 매달렸는데 이제 막 이렇게 놀리듯이 보도를 했습니다. 진짜 놀렸네. 네.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마음회관에 가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모두가 울산대학교 체육관에 집중을 할 때 우리 TV조선은 한마음회관에 다시 돌아가 봐요. 근데 한마음회관에 돌아갔더니 그 점거를 하고 있던 그 강당 의자가 부서져 있거나 뭐 윤활유를 뿌려서 바닥이 미끄럽다거나 그렇게 이제 사측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르포처럼 막 보도를 했어요. 뭐 의자도 막 뒤지고 윤활유를 막 미끌미끌한데 막 괜히 뭐 트위스트도 쳐보고 기자가 그게 노조의 폭력 이런 걸 이제 부각한 보도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에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거제 조선소에 찾아가서 현장 실사를 나가요. 그런데 현장 실사를 나갔는데 이제 가보니까 노동자분들께서 쇠사슬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정문에서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가 쇠사슬을 강조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TV조선의 제목은 쇠사슬로 묶고 현대중 실사저지, 채널A의 경우 쇠사슬 인간 방패로 봉쇄라는 제목을 달고 몸에 쇠사슬까지 두르고 반발하는 노조원들에 막혀서 진입이 무산됐다. 지금 실사단이 조선소를 찾았는데 노조원들이 쇠사슬까지 두르고 저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강조해요. 근데 이게 이날 물리적 충돌도 당연히 없었고 이날 그냥 돌아가요. 그 사측에서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쇠사슬 뭐 저지했다 반대했다라고 하면은 노사 갈등에 있어서 노조의 어떤 책임, 노조의 그 뭔가 폭력성 비판만 강조를 하는 보도를 한 거죠. 쇠사슬은 뭐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네, 지금까지 그 보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달려왔는데 사실 이거 우리 차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탈에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방송사나 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사에서 제대로 알려준 곳이 없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이게 현대중공업 사태의 핵심이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쵸. 이게 경제학을 배우는 친구들도 한 교시 안에 설명이 불가능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물적 분할부터 딱 나오면 뭔가 뭐야 이거 약간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위해서 주주총회를 열 거고 여기에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주총 그 상간에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해준 방송사가 있었냐? 그렇다고 해보면 또 딱히 없었어요. 주주총회 전에는 SBS와 TV조선이 놀랍게도 TV조선이 약간 설명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물론 여기에는 사측의 입장을 담아서 보도를 했긴 했는데 그리고 주주총회 당일에서야 KBS랑 MBC가 그럼 도대체 물적 분할이 뭐냐라고 하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설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거다. 그런데 중간 지주 회사격으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생기는데 걔네들이 우량 자산을 다 가져가고 신설되는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다 떠안는다. 그래서 노조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전달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려면 이런 것까지 저는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15년에 대우조선해양이 5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했었고 근데 그 책임을 경영진이나 당시 사측에서 지지 않고 지금 이거를 현대중공업이 사게 만들고 이걸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노동자들한테 이게 뭔가 구조조정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산업은행이 그러면은 오랫동안 이 매각을 시도해 왔잖아요. 2008년부터.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11년이 지나서 샀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사이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걸 사겠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산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산다는 것은 물적 분할을 해요. 그리고 그 중간 지주 회사가 있는데 이 중간 지주 회사의 주식을 산업은행에 주는 방식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그냥 대우조선해양을 얘네들이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해서 사겠다라는데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물적 분할을 한다. 그것 때문에 주주총회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 현대중공업 사태 이런 거를 뭐 조금이라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그 전부터 차례차례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합니다. 우리 이제 팔 거예요라고 최종 결정한 건 지난 3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3월 8일부터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던 5월 22일까지 한 3달 상간 사이에 어떤 보도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좀 더 맥락을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그 사이에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를 보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이런 관련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녁 종합 뉴스가 아니었더라도 뭐 정오 뉴스, 아침 뉴스를 살펴봐도 딱히 몇 건 보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연히 우리는 너무 갑자기 노조가 여기에 반대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기간에 지역 방송국인 KBS 울산, 창원, 진주 아니면 울산 MBC, 경남 MBC 아니면 뭐 UBC, KNN 등에서는 이걸 보도를 했어요. 당연히 지역 현안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 방송국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방송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서울지국에서. 그런데 이거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에서 지금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어떤 한 기업이 떠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되게 서울 중심적이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외면했다, 배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계속 보도를 해주기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노동자들이 길 위에 나서서 유리문을 부수고 쇠파이프를 들어야 보도를 해주는구나. 그것도 심지어 노조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악마화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러고 또 아쉬운 것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6월 3일 이후로
제대로 된 보도가 또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폭력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요. 아~ 6월 3일 이후 또 누군가가 폭력을 저지르면 또 나올 겁니다. 아니면 목적을 잃어서 끝났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구설수에 올라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면 현대중공업한테 불리해요. 보도가 나올수록 불리한 상황이야. 하긴, 그러니까 이제 잠수를 탈 거고요. 주총 폭력이 자체가, 나오면 폭력이 나오면 저 생떼 부리는 노조 하면서 또 한 번 보도가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번 사태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이 합병이 아니 인수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전혀 손해볼, 특히 정몽중 일가는 손해볼 이유가 없는 게 돈 안 주고 만약에 되면 사는 거고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2위에 특히 이게 업종이 1위 2위이긴 하지만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이 엄청 현대가 못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사면 진짜 무소불위의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됐는데 이미 나는 다 분리했어. 지주회사로 분리하고 더 좋아. 안 돼도 괜찮아.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대 입장에선. 그리고 산업은행이 이미 12조나 공적 자산을 투입해서 살려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렇게 비싼 대우조선해양을 완전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네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그 주식을 좀 넘겨줌으로써 안정화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게다가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현대중공업이 잘 안 돼도 대우 그때 한 것처럼 요번에는 또 산업은행이 거기서 또 막아주기를 할 거란 말이야. 산업은행을 끼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2대 주주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 고마우신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을 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의 주식을 들여야지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 그래서 정말 엄청난 특혜다. 현대 입장에서는. 이런 특혜를 지금 왜 줬는가 이건 거야. 그렇다고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갖고 있긴 돈이 계속 들어갈 것 같고 산업은행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것을 외국에 팔면 이 너무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말 왜냐면 여기가 잠수함이나 이렇게 완전히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회사를 중국이나 다른 데 팔 수도 없어. 기술 때문에. 오로지 우리나라에 줘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살 생각이 없대요. 거절했대요. 남은 건 현대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현대한테 주는데 현대가 안 사고 튕기니까 계속 내고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현대는 신났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갖고 최소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조를 악마화시키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신났는데 피해자는 이제 다 노동자가 노동자와 울산이에요. 울산 시민들은 정말 그동안 절절매면서 그 현대중공업과의 어떤 그 미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절절매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버린 거죠. 울산을. 정몽준 나는 울산이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해서 칠선 의원까지 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버린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어제 밤에 보고 정말 쌍욕을 한 그 보도가 있잖아. SBS, CNBC 정말 짜증나는 보도를 많이 내놔요 지금. 그래서 그거 모니터해서 다음에 한번 또 그때까지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열받는 내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축구 보면서 힘내세요. 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월요일 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